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황센터로 연결해서 지수별 좀 흐름은 어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른 외신 소식들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센터 넘어갑니다. 어이지 앵커 그리고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동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 협상에 대한 기대감,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구간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가 이날 0.79%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0.69%, 나스닥 지수는 0.5% 오르면서 5,010선을 회복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 일중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완만한 V자를 형성하게 되면서 상승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이날 시장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 이슈가 되겠는데요. 이 그리스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알렉시스 그리스 총리가 협상 타결 의지를 내보인 것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는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또 만약 반대표가 우세하더라도 이것은 그렉시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정도 안동함은 형성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가운데 대내적인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먼저 이번 주 금요일 발표 예정인 6월 고용지표가 금요일장 휴장으로 인해서 목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겠는데요. 6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를 앞두고 발표됐었던 6월 ADP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호조를 기록한 것이 이날 증시의 호재로 반영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가운데 5월 건설 지출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시켰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곧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또 반영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달러 강세로 인해서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날 종가상으로는 17,757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의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양상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날 금융주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소매 판매 섹터가 지수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장중에 낙폭을 기록한 건 이날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하락폭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다시금 회복했고 0.7% 오른 구간 2,077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입니다. 이날 기술주 반등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날은 기술주들이 다시금 상승폭을 키우게 되면서 장중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금 상승폭을 키웠고요. 5,010선 회복하면서 5,013포인트 선의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3대 지수가 기분 좋은 반등을 이어가면서 상승권에서의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그리스 협상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여전히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날에는 이 그리스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진 가운데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채권단의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사태 해결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하지만 이 치프라스 총리는 예상대로 이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리스 사태는 다시금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Fresh Greek bailout proposal falls short of creditors' demand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치프라스 총리는 TV로 생중계된 긴급 연설을 통해서 예정대로 오는 일요일에 국민투표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들에게 이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치프라스 총리는 이 국민투표 발표 이후 채권단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았다며 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대표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날 것이라는 이야기는 거짓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또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전화회의를 통해서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스와 추가적인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그리스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추가 지원 협상은 없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사태는 오는 일요일 이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상황에서 극적 협상으로 그리스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은 일제히 우수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미국의 이 경제 관련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 관련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USA Today 통해 좀 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Businesses added solid 237,000 jobs in June.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Today에 따르면 ADP는 6월 민간 고용자 수가 23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 5월 수치보다 더욱더 앞서 5월 수치보다 개선된 것이었고요. 또한 전문가 예상치를 아주 큰 폭으로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세부적인 지표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기간 소기업에서 일자리가 12만 건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8만 6천 건, 또 대기업에서도 3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잔디 무디스 애널리틱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따라서 오는 목요일에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자가 23만 명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5.4%를 기록하면서 양호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ADP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된 가운데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까지 눈에 띄는 호조를 보인다면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설에 더욱더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별 흐름과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별 마감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마감은 또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종목에 영향을 미쳤던 종목별 외신 소식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시황센터로 넘어갑니다. 어이즈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이날 24개 종목 가뿐하게 올랐고요. 6개 종목만이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날 트래블러스를 포함해서 소매 판매 섹터가 좋았습니다. P&G와 월마트 함께 올랐고요. 항공제조업초인 이 보잉과 또 월트디즈니까지 24개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가 부진했는데요.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를 포함해서 이 캐터필러, 인텔 등 6개 종목이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확인해 보신다면요. 이 금융 서비스죠. 금융 서비스와 보험업체, 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트래블러스가 이날 2%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소매 판매 섹터가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이 프록터앤갬블, 월마트 모두 1%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었고요. 엔터주인 월트 디즈니도 1%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제약주와 헬스케어 섹터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이 머크사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각각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캐터필러가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면서 1% 넘는 하락을 보였고 에너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인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가 소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반면에 금융주와 소매 판매, 헬스케어 섹터는 모두 1% 넘게 올랐습니다. 특징 지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6월 미국의 자동차 판매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6월 판매는 전월보다 좋지가 못했는데요. 이 자동차 판매량은 1,700만으로 예상치를 소폭 밑돈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1분기보다는 판매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기 회복에 따라서 자동차 판매 호조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요. 주가 하락은 크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포드모터스, 포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월 자동차 판매가 전월 대비 1.5% 증가했는데 그 증가폭이 예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었고요. 제너럴 모터스 역시 3% 오히려 판매량이 줄었습니다. 예상치에는 부합했는데 줄어들었다는 쪽으로 인해서 주가는 0.8% 비교적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전월보다 8.2%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0.69%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유가 관련주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에 유가가 4% 크게 내렸습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9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런 가운데 이란의 핵 협상이 곧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공급 우위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섹터가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고 앞서 보신 엑소모빌과 쉐브론 텍사코를 포함해서 체사피크 에너지는 5%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도 일제히 밀린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외신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항공주들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로 미국의 항공회사들이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BBC 뉴스 통해 좀 더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US Airlines investigated over ticket prices. 현지 시간으로 어제 BBC 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재 항공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BBC가 인터뷰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항공사들은 티켓을 높게 측정하기 위해서 비행 경로와 좌석 등을 고의적으로 제한한 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법무부는 항공사들에게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항공사들이 이와 같은 이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BBC 뉴스는 항공사가 서로 간에 했던 모든 대화가 담긴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항공사들이 최근에 인수합병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역시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소식에 델타 항공이 1.97%, 유나이티드 컨티넨탈이 2.49%,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의 주가가 1.42% 급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피자헛과 KFC를 보유하고 있는 연브랜드 소식인데요. 이날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 넘는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스트리트 인사이더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Yum! gains as UBS makes the case for China spin-off. 현지 시간으로 어제 스트리트 인사이더에 따르면 UBS는 연브랜드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110달러에서 11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UBS의 케이스 시에그너 전략가는 중국 사업 부문이 분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국 사업 부문이 분사되게 된다면 앞으로 실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중국 부문 사업이 분사가 된다면 사업에 좀 더 중심 구조를 맞출 수 있고 투자 리스크도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따라서 향후 실적 개선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연브랜드는 작년 중국에서 불량식 재료 파동 사건으로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언론들은 KFC 납품업체들이 닭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제를 사용한다고 보도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미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사업 부문 분사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이날 연브랜드의 주가는 1.79%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별 흐름과 그에 따른 외신 소식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또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유가를 비롯해서 상품 환율, 채권 시장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제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가뿐하게 올랐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을 줬고요. 그래서 디폴트 우려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이 그리스의 국민투표가 강행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던 푸츠백 지수가 1.34%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장중에 3% 넘게 올랐는데요. 이날 종가상으로는 2.5% 오르면서 11,180선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2% 가깝게 오르면서 4,883포인트 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입니다. 국제유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공급 우위 장세에 대한 우려감 반영됐고요. 56달러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금값은 달러 강세 영향받으면서 온스당 0.2% 내렸고요. 곡물 가격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옥수수 가격 부실당 0.06% 오르면서 4달러 3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682포인트 선을 기록했고 공포지수가 11% 급락하는 시세가 이었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6포인트 내리면서 794포인트 선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원 올랐습니다. 1117원 50전 기록했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지표 호조에 따라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비교적 크게 올랐는데요. 0.84% 오르면서 96 레벨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0.07%포인트 오른 2.4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까지 저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오전에 좀 수도권에 좀 잠깐 좀 비가 오고요. 오후부터 다시 개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대비하시고요. 출근길에 작은 우산 하나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마토 윙쇼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